유닛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단어를 하나하나 끊어서 얘기하지 않고 최소한 문장 단위로 이야기를 하듯이 영어도 마찬가지로 문장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유닛 1에서는 영어 문장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 책에서 한번 보면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처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이 책에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수식어, 주로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1번부터 살펴보기 전에 이제 책의 특징을 한번 보면 해석 뒤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은는이가, 다, 을을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쌤이 예전에 설명했듯이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 때문인데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주어 다음에는 나는 소설을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주어이고 어떤 게 목적어인지를 이 단어 뒤에 붙는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 요 요소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순서가 바뀌어도 우리는 의미를 잘못 받아들일 리가 거의 없어요. 나는 읽는 중이다, 소설을. 이런 식으로 단어가 바뀌어도 순서가 크게 상관이 없죠. 하지만 영어는 단어와 단어의 배열이에요. 예를 들어서 I 다음에 go, 나 다음에 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뒤에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영어에서는 단어의 순서가 나타내주죠.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오는 단어가 주어.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할 때에는 은는이가가 붙는 요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어 문장에서는 단어의 순서, 어순이 정말 중요하다. 한국어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영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면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에 주어가 나오는데 주어는 주로 해석을 해볼 때 은는이가가 붙는다고 하죠. 주어는 문장의 주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어 자리에는 명사 상당어구가 온다 라고 했는데 이제 품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사라는 거는 무언가를 이름 지어서 부를 수 있는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상당어구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 오른쪽을 한번 살펴보면 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명사 상당어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 책에서 공부했을 때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대명사도 있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수진이라는 이름 대신에 쉬라는 대명사를 써도 똑같이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명사 구는 2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는 걸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펜이라는 명사가 있지만 실제로 쓸 때에는 펜 하나면 펜이라고 관사를 붙이죠. 그러면 이렇게 2단어가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2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명사구. 예를 들어서 아니면 스튜던트가 있는데 이 스튜던트를 해피가 꾸며줘요. 해피는 형용사인데 요 큰 하나의 3단어짜리 단위가 하나의 큰 명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위를 명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사절은 절이 붙으면 주어 동사가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think that 하고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온다면 이제 그 문장 단위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투부정사, 동명사도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러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형태들을 다 통틀어서 명사 상당어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라는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는 거죠. Go to school every day. 나는 학교에 매일 갑니다. 순서로 따지자면 주어는 의문문이라던가 명령문이라던가 다른 변형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한다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문 마찬가지로 reading books, 책을 읽는 것은 이번에는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eading books 하면은 우리 셀 수 없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는 is로 is my hobb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 동사는 위치로 따지자면 평서문이라면 주어 다음에 오는, 그리고 한국말로 생각해보면 뭐뭐다 라고 문장 맨 마지막에 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동사를 이용하여 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 수동태 등을 표현할 수 있다. 문장에서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힘이 제일 센 부분이 동사입니다. 동사만이 고유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시제와 수동태를 이제 취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동사가 이 이후에 데리고 올 목적어나 목적격 보어의 유무, 그리고 개수까지 결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문법 공부할 때 항상 동사를 기준으로 정말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수동태 공부할 때에도 동사 부분이고, 그 외에 목적어나 목적격 보어 공부할 때에도 이 동사를 기준으로 얘는 목적어가 필요해, 이 목적어는 이 동사에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 부분을 보면은 he works, 그는 일을 합니다 하고 사실은 동사 여기서 끝나도 돼요. 주어가 일을 한다 라고 하고 끝나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일하는지라는 추가 정보가 나와 있죠. 극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없어도 되는데 조금 더 정보를 더해주기 위해서 오는 요소를 우리가 수식어구라고 하는데, 수식어구는 여기에서는 문장 구성 요소에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책에 따라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하진 않은데 오는 부분을 꾸며주기 위해서 오는 부분은 수식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This mobile app is used. 이 앱은 그 다음에 수동태가 왔죠? 그래서 is used by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목적어로 넘어가면, 목적어는 해석이 이제 주로 온다면 동사 다음에 오는데, 해석이 주로 무엇뭐를로 해석이 되거나 추가적으로 무엇뭐에게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like라고 했으면 내가 좋아하는 동작을 어떤 대상에게 하는지,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목적어 자리도 마찬가지로 명사 상당어구가 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는 크게 두 가지로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가 둘 다 필요한 문장 형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건데 4형식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나누자면 직접 목적어가 무엇을 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고, 간접 목적어가 있다면 간접 목적어는 무엇에게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she likes cake very much. 만약에 이렇게 목적어가 하나만 있는 문장이면 기본적인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she likes cake. 그녀는 좋아합니다. 케이크를 매우 좋아합니다. I can give you some advice. 나는 너에게 you가 무엇에게라고 해석이 되죠. some advice, 무엇을 조언을 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you가 간접 목적어, some advice가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하게 생각하고 싶으면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 간접 목적어를 주로 사람,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누구에게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사람, 민수에게,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사람이 오고, 이제 사람이 아닌 것이 무엇을 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만약에 두 개 다 나올 때에는 편의상 그렇게 구분하면 문제를 풀기 좀 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어를 한번 보면 보어는 보충 설명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 목적어가 있어도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 있다면 불완전한 곳을 보충 설명해줘야 되는 말로 명사, 상당어구나 형용사가 온다. 아까 주어랑 목적어는 명사, 상당어구만 올 수 있다고 했는데 보어는 명사와 형용사까지 올 수 있습니다. 보어도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주격 보어는 주어를 당연히 보충하는 말, 목적격 보어는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겠죠. 예문을 한번 보면 She is my younger sister 이라고 하면 she, 그녀는 하고 보충 설명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 설명해주는 대상이 같은 걸 가리킨다 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 여동생이 곧 그녀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다. 이번에 두 번째 문장 보면 This music makes him happy. 여기에서 행복한 건 무엇일까요? 음악일까요? 그일까요? 그를 행복하게 만든다죠. 그래서 이번에는 힘과 해피가 같은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힘은 이 문장에서 this music이 주어, makes가 동사, 힘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식어는 아까도 잠깐 봤었는데 없어도 되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써주는 부분이 수식어라고 했죠. 이제 우리가 다음 유닛에서 보겠지만 이제 여기까지 문장 구성 성분을 봤을 때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구성 성분은 어디까지냐? 문장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성분은 요소는 여기까지. 주어와 동사입니다. 가장 짧은, 가장 단순한 문장 단위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있는 문장이에요. I sleep, I'm sleeping 이런 문장이죠.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목적어와 보어는 목적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보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혹은 필요한데 몇 개가 필요한지는 전적으로 동사가 다 결정을 합니다. 어떤 동사는 목적어 없어도 되고 어떤 동사는 목적어가 2개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동사가 모두 결정을 하기 때문에 동사에 따라서 있어야 될 자리라면 꼭 있어야 되는, 없어야 될 자리라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 목적어와 보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식어는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동사 어떠한 기준 없이 조금 더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쓰는 수식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5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문장의 형식을 다시 한번 다음 유닛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2에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어 문장은 총 5가지 형식이 있죠. 1, 2, 3, 4, 5 형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1형식과 2형식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은 1번에는 크게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문장의 형식은 동사, 쌤이 동사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한지 보어가 필요한지 둘 다 필요한지 둘 다 필요 없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동사는 크게 여기서 용어 이제 우리가 직접 말로 표현할 일은 많이는 없지만 지금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선생님이 언급을 하실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해를 잘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설명이 나와 있죠. 자동사는 스스로 자예요. 그래서 목적어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완전한 문장을 이루는 동사이고 반면에 타동사는 달을 타예요. 다른 게 필요해요. 그래서 목적어의 도움을 받아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 그런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에 보면 이렇게 자동사와 타동사가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또 이야기를 하죠.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요 수요 동사는
요 수요동사도 마찬가지로 완전 타동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왜 이름이 다른지는 다음 시간에 사형식 배울 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는 보어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동사와 타동사는 목적어랑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으면 자동사, 그리고 보어랑 관련해서 보어가 필요하면 우리가 자동사나 타동사 앞에 불완전, 필요하다는 거는 스스로는 완전하지 못해서 보어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 필요가 없다, 보어 필요 없이도 문장 완성 가능하다 하면 그 스스로도 완전한 동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은 아까도 쌤이 얘기했듯이 실제로 시험에서 자동사가 뭔지 타동사가 뭔지 정의를 적어라 이렇게는 당연히 안 나와요.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도 쌤이 이 자동사와 타동사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고 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이 이름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게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건 이것만 기억하면 정말 쉬워요. 1형식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이름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목적어 필요 없는 자동사예요. 보어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완전 자동사가 되는 거죠. 2형식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는 필요 없는데 보어는 하나 필요해요. 그러면 동사 중에서 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완전, 목적어는 필요 없는 자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 타동사에는 3, 4형식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런데 3형식과 4형식의 차이는 목적어의 개수입니다. 3형식은 목적어가 하나 필요하고 4형식은 목적어가 2개 필요합니다. 그런데 둘 다 완전 타동사인데 이름을 똑같이 쓰면 우리가 공부할 때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4형식은 조금 다른 이름인 수여동사라는 이름을 쓰는 건데 왜 수여동사가 됐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형식은 불완전이기 때문에 보어도 필요하고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도 필요한, 둘 다 필요한 동사 형식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은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지만 문장을 많이 보면서 이 형식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게 나중에 조금 더 길고 복잡한 문장을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긴 문장이어도 이 5형식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벗어나지 않는데 중간중간에 그리고 맨 뒤에 수식하는 부분들,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엄청 문장이 길 때에도 형식을 딱 파악한 다음에 해석을 시작하면은 엄청 깔끔하게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They all smiled. 그들은 모두 웃었다. 하고 누구를 향해 웃었는지 이 부분은 수식이에요. 우리가 아까 수식 거품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라고 했었죠. 이 부분은 수식 거품이고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까지만 있으면 되는 1형식입니다. 우리가 수식어구는 사실 우리가 직접 영작을 한다 하면 필요 없으면 안 쓰니까 안 써도 되니까 깍두기 같은 부분인데 실제로 영어 문제를 풀 때에는 수식어구가 함정이에요. 함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가 수식어구인지 필요 없는지 이 부분도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이번 2형식 문장을 보면은 This is a picture of my childhood. 여기에서 is라는 동사는 무엇이다. 같다는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어린 시절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같다고 표시할 수 있는 주격 보어가 오고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need some medicine. 나는 약이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데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무엇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3형식입니다. She lent me her new coat. 그녀가 빌려주었는데 무엇에게 나에게 그녀의 새로운 코트를 빌려주었습니다. 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모두 있는 목적어 두 개가 모두 있는 수요동사 사형식 문장입니다. My dog always makes me happy. 여기에서는 me,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5형식 문장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형식 문장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본다는 게 특별한 게 없고 동사 리스트만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아까도 쌤이 얘기했듯이 동사에 따라서 형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동사에만 집중을 해도 됩니다. 1형식 문장은 주어랑 동사까지만 있고 끝나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물론 수식어구가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고민하게 될 때에는 동사를 위주로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ike라는 동사는 1형식일까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I like 하면 나는 좋아해. 나는 좋아해. 라고 하고 만약에 문장이 그냥 끝난다면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like는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좋아한다는 거는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목적어를 써줘야 되는 동사이거든요. 그래서 I like it. 나는 I like an apple 이런 식으로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I sleep. 나는 자. 나는 잔다. 인데 내가 무엇을 잔다. 라고 뒤에 추가적인 요소가 딱히 없어도 되죠. 이런 식으로 조금 헷갈릴 때에는 동사를 중심으로 이 동사가 뒤에 뭘 필요로 하나 이걸 조금 더 생각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동사들이 대표적으로 1형식 문장의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가다라는 거는 주어가 간다 하고 끝나는 근데 go 하면은 우리 왠지 I go 하고 끝나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go라는 동사는 주로 뒤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수식어구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수식어구는 문장의 필수적인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형식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왕래발차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자어에서 유래된 거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올왕, 갈래, 출발하다, 도착하다, 착. 그래서 오고 가거나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류의 동사는 주어가 간다, 주어가 온다 하고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되는 류의 동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날씨를 나타내는 것도 그냥 날씨가 어떻다 하고 끝나면 되는 것들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류의 동사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문을 한번 보면 The high speed train, 고속 빠른 열차는 goes, 갑니다. 한 다음에 목적지를 나타내주고 싶으면 어디로 간다. 어떻게 가는지 표현해주고 싶으면 so fast 이런 수식 거품들이 올 수도 있죠. Mr. Wilson is in his office. Mr. Wilson은 그의 오피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실 요 비동사는 이 형식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오른쪽 설명을 보면 1형식 동사로 쓰이는 비동사인 경우에는 단순히 어떠한 주어가 있다,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의미일 때에는 1형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어가 어떠한 상태이다 I am happy 존재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2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사는 방금 전에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동사가
의미가 여러 개인 경우가 많이 있고 의미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동사가 두세 가지 정도의 형식을 같이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도 좀 구분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형식 문장을 보면 이 형식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 그리고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죠. 보어까지. 이 보어는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하기도 하고 쌤이 표시하는 거, 보어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땐 이렇게 같은지 표시를 해보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표적인 동사류들이 있습니다. 상태동사라는 거는 주어가 어떠한 상태이다 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You look sad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너가 슬퍼 보인다 라는 이런 마찬가지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들이고, seem, appear, 뭐뭐인 것 같다. stay도 머무르다라는 뜻도 있는데 뒤에 보어가 나오면 stay healthy,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식으로 뭐뭐한 상태로 있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remain, 남아있다.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태가 변화하는 걸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he becomes taller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에는 상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라고 나타내는 거. 감각동사는 그 주어가 이러한 감각을 느끼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류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 유닛 1에서 했었는데 유닛 1에서 보어 부분 설명할 때 보어 자리에는 명사상당어구나 형용사가 온다 라고 배웠었죠.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와 형용사이며 요거 중요합니다. 부사는 보어로 올 수 없다. 형용사와 부사는 거의 세트로 나와요. 왜냐하면 둘 다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형용사, 동사, 문장 전체 등등을 꾸며줄 수 있죠. 둘 다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형용사 자리가 맞는지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항상 두 개가 짝꿍으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His words, 그의 말은 sound strange, 이상하게 들린다. 여기에서는 sound라는 동사, 뭐뭐하게 들리다라는 감각동사이고 그 다음에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ly가 없는 형용사 형태의 strange가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주의를 이 형식 문제 풀 때에는 잘 기울여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